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흑거미 클럽을 들고 왔습니다. 중고 책방에 가서 사온 지 1년은 된 것 같은데 이제야 읽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블랙 위도워즈 흑거미 클럽은 6명의 남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조용한 장소에서 은밀히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수께끼 하나씩을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당분간 흑거미 클럽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머리말이 참고가 될 듯해 따로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모두 자기 자리에서 마무리 잘하고 계시죠? 재미있는 추리소설과 여러분들을 만나서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조만간 첫 수수께끼로 만나 뵐게요. 흑거미 클럽 기대해 주세요. 흑거미 클럽 아이작 아시모프 머리글 내 문체가 매우 허물없고 개인적인 탓인지 독자들은 흔히 내게 허물없는 개인적 편지를 보내 허물없는 개인적 질문을 해온다. 그리고 글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말대로 나는 허물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편지에 반드시 회답을 보내기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비서는커녕 조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답을 쓰기 위해서는 작품 쓰는 시간을 쪼개 써야 한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먼저 대답함으로써 독자로부터의 편지 더미를 얼마쯤 줄이려는 생각에서 내가 머리글을 쓰는 습관을 지니게 된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여러 분야에 걸쳐 글을 쓰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따금 받는다. 이류 SF 작가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섹스피어에 관한 책을 2권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섹스피어 학자인 당신이 하필이면 SF 스릴러를 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생화학자인 당신이 역사책을 쓰다니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낱 역사학자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과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등등. 대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반쯤은 재미로 또는 붕괴해서 나에게 어째서 미스터리를 쓰느냐고 물어오는 독자가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 나는 SF를 씀으로써 작가가 되었다.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SF를 쓴다. 나에게 있어 SF는 가장 애착가고 또한 내 관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흥미는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미스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다. 미스터리와의 접촉은 SF와의 그것에 못지않게 길다. 10살 무렵 나는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읽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더 섀도우를 몰래 빼는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 읽어선 안 된다면서 왜 아버지는 그것을 읽느냐고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영어 공부가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유라고 나는 그때 생각했다. 이윽고 나는 SF를 쓰게 되었고 때로는 SF에 미스터리의 발상을 집어넣기도 했다. 내가 쓴 2개의 장편 강철도시 1953년 벌거숭이 태양 1957년
이 두 작품은 모두 SF인 동시에 본격적인 살인 미스터리다. 나는 SF 미스터리 단편도 이것저것 썼는데 이것들은 아시모프의 미스터리 세계라는 단행본이 되어 나왔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제목의 본격 미스터리도 있다. 이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말해두지만 더블데이사로부터 출판을 거절당했었다. 1968년에 나 자신이 붙인 제목 죽음의 냄새로 워커사에서 출판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과학자와 과학의 세계를 다룬 것이었으므로 아무래도 SF 냄새를 풍기지 않을 수 없었다. 미스터리 잡지에 발표된 2개의 단편 역시 그런 경향이 있었다. 나는 차츰 과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미스터리를 쓰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나로 하여금 주춤거리게 만드는 게 있었다. 그것은 지난 4반세기 동안 미스터리가 크게 달라졌는데 나 자신의 취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요즘 미스터리는 술에 푹 담근 다음 마약을 흠뻑 붓고 섹스로 양념을 하여 세디즘으로 구워낸다. 한편 내가 이상으로 삼는 건 엘큘 포아로와 그의 작은 회색 뇌세포인 것이다. 1971년 나는 엘러리 퀸즈 미스터리 매거진의 편집부장인 젊고 멋진 금발 여성 엘리너 설리반으로부터 그 잡지를 위해 단편을 쓸 마음이 없느냐는 편지를 받았다. 물론 나는 됐다고 생각했다. 저쪽에서 부탁해 온 이상 내가 쓴 것을 함부로 바꾸거나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여건이라면 나는 마음 놓고 내 취향대로 작품을 쓸 수 있다. 더없이 지능적인 작품을. 나는 이리저리 지혜를 짜내며 이야기의 소재를 생각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나름의 단수 높은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이미 에거서 크리스티가 사실상 생각해낼 수 있는 한에 모든 트릭을 다 써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머리 한구석에서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을 무렵 나는 때마침 배우 데이비드 포드를 방문했다. 그는 브로드웨이 무대와 헐리우드 영화 모두에서 일하며 1776년이라는 작품에 출연했다. 그의 아파트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가 무엇인지를 틀림없이 들고 나갔는데 그 자신은 무엇이 없어졌는지 모르므로 확실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웃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톱니바퀴가 일제히 후유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딱 멎었다. 지혜가 떠오른 것이다. 그 다음 나는 그 지혜를 이야기에 짜넣기 위해 배경을 마련해야만 했다.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시대는 거슬러 올라가 1940년대 첫 무렵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내는 남편이 사귀는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 남편 쪽에서도 역시 아내의 교우 관계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다.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끊길까봐 걱정한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장도 규칙도 없는 클럽을 조직했다. 이 클럽은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임이어서 그 남편은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아내는 정중히 거절되었다. 우먼 리브의 오늘날이었다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모임은 트랩 도어 스파이더즈, 문짝 거미 클럽, 약칭 TDS라고 이름 지어졌다. 아마도 그들은 세상을 피하고 싶은 기분이었던 모양이다. 조직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TDS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클럽을 발족시키는 계기가 된 결혼을 한 그 부부는 오랜 옛날에 이혼해버렸다. 남자들의 배타주의에 맞서는 뜻에서 1973년 2월 3일 칵테일 파티를 열고 TDS 회원의 아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친분을 맺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학례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늘 TDS는 모였다. 장소는 대개 맨해튼이었다. 레스토랑일 때도 있고 회원의 자택일 때도 있었다. 모일 때마다 회원 가운데 뜻있는 두 사람이 진행을 맡고 하룻밤의 경비를 모두 부담했다. 이 뜻있는 두 사람은 저마다 손님을 한 사람 초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출석자는 흔히 12명이다.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식사 전에 술과 환담,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식사와 환담, 그리고 그 뒤에는 이야기꽃을 피운다. 초대 손님은 식사 뒤에 그때그때의 관심사며 직업, 취미, 의견 등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는다. 거의 예외 없이 매우 흥미롭고 때로는 감동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TDS는 매우 색다른 모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로 각 회원은 서로 닥터라고 부르며 회원 자격으로서 이 직함을 가진다. 둘째로 각 멤버는 사망 광고문 속에 반드시 TDS 회원임을 밝혀주기 바란다. 나는 전에 이 모임에 2번 초대받은 일이 있었고 뉴욕으로 옮긴 1970년에는 회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미스터리를 쓰는 데 있어 TDS 같은 모임을 무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 모임을 블랙 위도워즈, 흑거미 클럽이라고 이름 짓기로 했다. 그리고 인물의 처리를 알맞게 하기 위해 인원수를 절반으로, 즉 회원 6명과 호스트 1명으로 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는 클럽과는 그 모습이 다르다. 실제로 있는 TDS에서는 결코 수수께끼 풀이 같은 것을 한 적이 없고 블랙 위도워즈 같은 괴짜들은 한 사람도 없다. 사실 TDS 회원들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스러운 호남자고 그 우애의 정은 곁에서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므로 이 책의 등장인물이며 여기에 펼쳐지는 사건은 모두 나 자신의 창작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들이 매우 지적이고 개성 풍부한 사람 좋은 인물이라는 점을 빼고는 여기에 TDS 회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닮은 사람은 나오지 않고 TDS 모임에서 나온 화제로부터 재료를 얻은 이야기도 전혀 없다. 특히 급사 헨리는 나의 창작이다. 어느 모로 보나 그를 연상시키는 인물은 TDS에 없다. 이리하여 재료와 무대가 갖추어졌으므로 나는 맨 먼저 쾌제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썼다. 엘러리 퀸즈 미스터리 매거진에서는 이것을 채용하기로 결정짓고 제목을 회심의 미소로 바꾸었다. 그들은 내가 붙인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나중에 단행본으로 낼 때를 기다렸다가 본디 제목으로 돌려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긴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편집자가 붙인 제목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회심의 미소는 과연 쾌제보다 낫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하나의 이야기를 쓰면 나는 그만둘 수 없게 된다. 나는 이어서 블랙 위도워즈 이야기를 썼고
1년도 채 못 되는 동안 완성시킨 8개의 이야기를 남김없이 엘러리 퀸즈 미스터리 매거진에 발표했다. 그런데 난처하게도 나는 조심해서 내친김에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을 꽤 삼갔는데도 엘러리 퀸즈 미스터리 매거진이 실어주는 것보다 내가 쓰는 속도가 빨랐다. 마침내 나는 쓰기를 삼가야 하는 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3개의 이야기를 더 완성시켰다. 나로서는 이것이 여느 속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엘러리 퀸즈 미스터리 매거진에 억지로 떠맡기지는 않았다. 그 뒤 또 하나를 썼는데 이것은 그 잡지사에 내놓았다. 모두 12편. 한 권의 단행본이 될 만큼 쌓인 셈이다. 내가 블랙 위도워즈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와 친분이 두터운 더블데이사가 옆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단편을 한데 묶어 흑거미 클럽 1이라는 제목으로 더블데이사에서 펴내기로 했다. 그것이 이 책이다.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길 빈다.